안녕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자,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10,000원 밑에 갈 종목은 아니에요. 자, 일단 실적부터 좀 챙겨보시면 2분기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나오진 못했습니다. 물론 적자는 뭐 다들 시장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 올해 어쨌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3, 4분기에 해서 6,400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흑자는 분명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OLED, 대형 OLED, 마이크로 OLED에서는 뭐 아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300일선과 10,000원짜리 자꾸 먹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치옥의 7,150원, 뭐 이 자리도 왔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자, 계속해서 신저가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죠. 뭐 업황이 나빠진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자, 전성기 때를 보시면 그래도 뭐 1조 5천억, 뭐 2조 가까이 막 하려는 때도 많았습니다. 2조도 있었고 21년에.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았죠. 뭐 경쟁력 심화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매출 감소가 여러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바닥 7,000원대 좀 넘어가지 않나. 이게 BPS가 얼마 나올까요? 보시면 청산가치만 해도 지금 이 실적 바닥에도 13,000원이거든요. 자, 그 전에 25,000원, 보통 3만원 정도 BPS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10,000원 이하는 뭐 역사적인 어떤 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OLED 사업 구조 고도화 순항 중이다. 그래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바닥에서 매수 리포트는 그나마 조금 하방 압력이 적기 때문에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다 치루지 않았나, 악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2분기 영업손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60억, OLED 수요 감소, 환율 뭐 여파, 이제 이게 수출품이다 보니까 또 부품도 그렇고 환율에 또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역사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차트를 보셔도 한국전력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단은 발전 단가가 높아서 적자 폭이 클 때는 정말 큰 바닥을 치렀죠. 자, 뭐 이때 32조 22년에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전도 보시면, 자, 보시면 적자폭 클 때는 막 몇 조 나다가 흑자폭 클 때는 막 12조 흑자도 나곤 합니다. 올해도 뭐 8조 정도 흑자 예상이 되는데, 그거 어차피 대형주들은 실적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턴어라운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전환점이. 그래서 7,150원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일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원체 오래 빠진 종목이니까 뭐 주봉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자, 추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이 좀 되고 있죠. 주봉 추세에서도 약간 크게 있죠. 여기 요 부분 이렇게, 그죠? 추세선을 넘지는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 멀티 추세선이죠. 멀티 추세선의 단점보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좀 부채꼴형을 볼 수가 있죠. 부채꼴형. 자, 그렇다는 거, 이제 60주선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오늘 60주선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는, 그리고 추세를 변환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뭐 저도 예전엔 매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좋아요. 뭐 운이 좋은지 아니면 뭐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 건지, 어쨌든 뭐 그 후자겠죠. LG 디스플레이는 들어갈 때마다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악성 물량도 위에 많다는 거. 자, 외국인들이 뭐 집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죠. 최근도 기관도 좀 엇나가는 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횡보를 했죠. 자, 크게 시장 대비 뭐 튀어오르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리포트 받고 뛰어오르는 것들도 뭐 상당히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현실 매매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튀어올라서 뭐 5만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제가 보는 일단은 한계점 한 15,000원, 16,000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일단 한계점은 여기서. 그리고 12,000원, 13,000원에서 이걸 그대로 팍 돌파할 것 같진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13,000원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절반이든 뭐 나중에 더 가도 뭐 저를 그냥 탓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아이고 아까워 여기서 다 팔 걸.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 2차 매도가 잡도록 할게요. 자, 매수할 때 최근의 특징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빡 슈팅 나온다, 사자 따라가시면 100% 물린다는 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들어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순환매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언덕 세우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에서 급등 나와도 뭐 조정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제약 바이오들 요새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순환매가 아니라 원래 가던 종목들이었고, 갱신하던 바닥 찍던 종목들, 뭐 네이버 이런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나 뭐 KB금융도 그렇고, 자, 이렇게 어때요? 머리 신고가 딱 하면 머리 들고 한번 죽이죠. 이런 패턴들.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ED 디스플레이도 이 캔들을 중심으로 10,000원 돌파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며칠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돌파 중요했던 자리들, 그리고 300일선 요런 데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안 주면 딴 종목 뭐 수천 종목이 있는데 뭐 꼭 여기에 목숨 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한 9,600원, 9,800원 사이, 이게 매수가 1차 매수로 그 자리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을 오히려 지지하는 거 확인하거나 300일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2,000원, 13,000원 사이, 그리고 2차 목표가 16,000원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좀 매매하시기 좋은 종목들도 제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후반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